네, 오늘의 상승 요인과 시장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경제부의 김태수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들 들려오고 있네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대한 해석이 지난주 아니면 이번 주 초반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사실 확진자 수가 어제 44,000명 나왔거든요. 그런 숫자가 이제 지난주에 확진자 수를 능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숫자인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의 그런 큰 어떤 급등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좀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매수세가 확대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이제 아침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이제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그리고 버라이전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예상치들을 모두 충족하는 그런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렇다면 우리가 뭔가 좀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떤 영국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실적 시즌에 펀더멘탈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의 그동안 흐름 자체가 10월 이후에 마이너스 5% 이상 급락하는 모습은 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면은 지금 주 초반에 하락한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겠구나. 이런 또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가 굉장히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주에 16%나 상승을 했다가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0.2%포인트 상승하면서 3.11%를 기록을 했고요. 원유 시장에서 오늘 다시 크루드 오일이 7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4.46%나 증가하면서 70달러 20센트를 기록을 했는데, 원유 재고량에 대해서 사실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원유 재고량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446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10만 배럴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휘발유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100만 배럴 이상 감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2만 배럴 감소하는 거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유 재고량에서는 좀 안 좋았는데,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량을 발표하면서 이제 같이 발표하는 게 오클라호주의 이 쿠싱 지역의 이 재고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오클라호마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유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기는 지역인데, 이 지난주에 140만 배를 감소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작년 1월 이후에 18개월 동안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에 대해 가지고 오늘 발표된 그런 상승한 그 원유 재고보다는 오클라호마주의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 수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크루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는 경제 민감주와 소형주, 반도체, 금융업종의 시장 대비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여행 쪽과 레저 관련주의 반등도 눈에 띄었는데 업종별, 종목별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산업별로는 에너지 산업, 항공 산업, 반도체 산업이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하락한 산업은 한 10여 개밖에 되지 않는데 유틸리티와 비타민 영양제 쪽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들이 마이너스 1% 수준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오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주식들이 또다시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모더나, 바사트, 바이오테크 이 회사들이 4에서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백신 관련주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좀 특화가 되는가 이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가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이자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고 아스트라제네카는 강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존슨앤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침부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2021년도에 이 코로나가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생산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빨리빨리 복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매출이 2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제 조금 가이던스 자체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0.6% 정도밖에나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장마감 후에도 강보합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카콜라와 버라이전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1% 내외 상승해서 그쳤습니다. 예상치에 충족하는 수준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이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의 지속성이 얼마만큼 가능하냐, 이 욕구를 또 충족시켜야 된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의 어떤 호실적을 발표하고 또 주가 흐름은 그다지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치폴레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매장 매출이 31.2%나 증가하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도 1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간단한 외식이 가능한 이런 형태의 레스토랑 형태의 산업들이 최근에 이제 관심이 좀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그런 그 주문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디지털 판매가 또 10.5%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있어가지고 배달 음식에 어떤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했고요. 레스토랑 산업들의 주가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주 독특히 하고 있습니다. 네, 치폴레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버라이전과 코카콜라 등이 실적 호전 소식에 많은 주목을 받았네요. 글로벌 이슈들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 남아 있을까요? 네, 국채 수익률에 대한 논란이 조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채 수익률이 5.8% 상승을 했는데, 지난 3월 이후에 이 국채 수익률이 25%나 오늘 5% 상승한 걸 반영하더라도 25%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금 연준의 어떤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려하는 게 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경제 성장 측면하고 코로나19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더 관심을 더 집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호주, 인도네시아 같은 그 국가들이 지금 폐쇄를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에서는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있어서 어떤 위협이 좀 크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지 못하는 모습인데, 오늘도 지금 현재 시간에 32,000명 정도 확진자가 그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1만 명 정도가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재확산되는 이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2만 건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000건에서 2만 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한 8만 건 정도 감소를 기대를 하고 있어서 노동시장이 좀 개선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경기 선행지수 발표를 하는데 1.1%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지수 같은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0.9%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인텔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EPS가 전년 동기에 1달러 23센트였는데 1달러 6센트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밴드에서 배제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시장의 악재도 있었는데, 그래도 신제품 개발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한 56달러 선에서 주가를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실적 발표가 좀 기대치가 좀 낮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AT&T 같은 경우에도 역시 주당 순이익을 조금 낮게 또 잡고 있어가지고 내일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들에 대해서 크게 어떤 기대감 형성되지 않고 있고, 트위터라든가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손실을 크게 또 줄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도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